아무 문제 없었던 연못의 여과기를 다시 손보는 중입니다. 전편에서 이어져요. 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딛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상을 다시 봐도 어이가 없는데 도대체 물은 왜 줄어든 걸까요? 여과기를 꺼두면 수위가 줄어드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건 단순 증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습지여과기의 자갈 때문에 표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또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다가 요즘엔 무지막지하게 더워지면서 연못의 수위가 가물치 연못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연못에 구멍이 뚫렸다면 습지여과기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 그때에도 수위가 내려가야 하거든요. 혹시나 습지여과기를 만드는 분들은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수포를 깔기 이전에 부직포를 한번 크게 둘러서 흙에 있는 돌이 방수포를 찢지 않도록 작업을 해둡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준비한 이 방수포를 깔아주면 돼요. 습지여과기가 가로 2, 세로 4, 높이 1.5인데요. 방수포는 이보다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8 곱하기 6m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믿음이 적었어. 방수포를 깔았으면 그 위에 물이 들어가는 파이프를 올려둡니다. 한번 해봤던 거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펌프를 통해 물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돌을 거치면서 자연 여과가 되는 그런 방식의 습지여과기. 물이 고르게 분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이용해서 먼저 파이프를 고정시켜줘요. 여기에 사용된 자갈도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둔 겁니다. 이번에는 혹시 모를 파손의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 박스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부피가 큰 돌을 이용해서 파이프 안으로 화쇄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장비의 위대함. 테트리스를 잘 해야 합니다.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 돌을 거치면서 물이 일정하게 분배가 되고 최대한 고르게 분산되는 게 목표. 파이프 안쪽으로 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주고요. 어느덧 돌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강자갈뿐만 아니라 강돌도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처에 나오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질 않아서 이 돌도 힘들게 구했어요. 연못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쇠석 올리기. 입자가 큰 흙과 같은 이물질들은 돌을 거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돌의 표면에 붙어 있게 되고 미생물들 역시 돌의 표면에 서식을 하면서 여과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굵은 마사토 같은 모래를 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너무 빨리 막힐 수가 있어서 그냥 자갈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과제로 쓰이는 돌만 10루베가 넘게 들어가니까 그 여과력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쇠석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여과기에 물을 넣으면서 쇠석에 붙어있던 흙탕물을 어느 정도 제거해줍니다. 오, 흙투성이. 연못 환수한다 생각하면서 펌프로도 물을 막 붓고 있어요. 여태까지 환수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쯤 돼서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연못 환수를 좀 비싸고 번거롭고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해외 자료 중에 쇠석, 그러니까 깬 자갈은
오래 사용하면 자기들끼리 견고하게 굳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건 강자갈이나 크기가 다른 자갈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플라스틱 박스가 차지하던 공간이 꽤나 컸나 봅니다. 돌이 부족해서 쇠석을 더 시켰어요.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15톤 트럭이 또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입한 건 3루베 17만원 분량. 오우, 엄청 많네요. 이번 쇠석은 지난번 쇠석보다 크기가 한 2배 정도 큰데 뭐 오히려 좋습니다. 여과제의 입자의 크기가 다양해야 물 흐름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쇠석을 다 깔았고 그 위에는 아까 분리했던 강자갈을 쌓아둡니다. 쇠석은 뾰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둥글둥글한 강자갈을 위쪽에 까는 거예요. 강자갈도 역시 연못물을 이용해서 한 번씩 세척을 해줍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간 이 흙탕물은 파이프에 펌프를 넣고 물을 빼면 흙탕물만 거를 수가 있어요. 습지 여과기에 청소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길게 나와 있던 파이프의 정체,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자, 이로써 7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면 기분 탓입니다. 지식이 늘었으니까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맘 놓고 물고기도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공사 때문에 수질에 예민한 물고기도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물론 풀도 못 심고요. 옷은 완전히 넉마짝이 됐지만 걱정 하나는 덜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루 종일 나오지 못했던 동물들 바깥에 나올 시간. 아직 어려서 겁이 없는 거리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1, 2내는 바짝 쫄아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리들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환경 변화에 예민합니다. 겁도 많고요. 뭐 닭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듯. 푸들이도 달라진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얘들은 아직도 못 나옵니다. 아직 여과기를 가동시키지 않아서 방수포에 있는 물을 먹는 오리들. 자, 그간 무지하게 신경 쓰였던 여과기 재공사 끝. 오늘은 너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방수포 가리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